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열흘째 10명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열흘 연속 이제 10명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해외 유입이 좀 많네요. 그렇습니다. 신규 네. 확진자는 14명이지만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12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명만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82%가 완치가 돼서 네. 완치된 사람만 8,854명이고요. 사망은 1명이 늘어서 244명, 치사율, 치명률은 2.27%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의 좀 과정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국내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네. 여성이었고 1월 20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2월 중순까지는 이제 30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고 며칠간은 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대로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기억하시죠? 31번째 환자 그렇죠. 2월 18일 확진을 받으면서 네. 대구 신천지 집단 발생이 시작이 됐고 하루에 수백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대남병원이라고 정신요양시설 그렇죠. 또 요양병원에서 사망자도 속출을 했었고요. 2월 29일에는 환자가 909명까지 신규 환자가 하루에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중순부터 100명 이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을 했죠. 네. 그러면서 4월 초순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이하로 내려갔고 현재는 네. 열흘 안팎 10명 이하 또는 1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늘고 네. 있다는 거지 절대 다수가 늘고 네.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감염의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한두 명, 두세 명씩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 연결고리를 모르면은 접촉자를 그렇죠.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자, 환자를 현장으로 놓칠 수가 가보도록 있죠.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4명이며 8,854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1,654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망자는 244명이고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 환자 14명 가운데 2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12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3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9건입니다.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고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국민민 안심병원 운영 현황,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100일째 되는 날을 맞아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기까지 국민,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였다는 데에서 모두가 공감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첫 환자 발생 이후 우리는 약 한 달간 사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이어서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신규 확진 환자가 1일 813명,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7,470명으로 정점을 찍어 국가적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적도 있으나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현재는 신규 확진 환자가 1일 10명 내외로 관리되고 있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도 1,65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증하던 초기에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방역망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우선 선별 진료소를 신속하고 최대한 늘려 639개까지 설치하였고 진단검사도 4월 27일까지 60만 8,6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기간도 2월 초 68개 기관에서 현재 11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1일 2만 3천여 건의 검사 수행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검사 조치로 코로나19의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철저하게 치료, 격리함으로써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와 같이 창의적 방식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사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급속한 환자 증가에 따라 대구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와 지자체, 군,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누적 4,423명의 의료 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 국가적 어려운 시기에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 전국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최대 7,564병상을 확보하였고 환자 급증에 따라 치료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증 환자 대상으로 전국 18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누적 3,947명의 치료와 격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감염병 대응과는 달리 전파력은 매우 높으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경증인 환자가 대다수라는 코로나19의 특성을 잘 이해한 창의적인 해결 방식이었으며 환자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초기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중증도별로 환자를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지침과 호소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선진적인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기도 합니다. 의료진 분들 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묵묵히 애써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서 청소, 소독 업무에 애써주시는 미화원분들, 매일 밤낮으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고 소각해 주시는 청소업체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에 나서주시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고생하신 지자체의 공무원분들과 공공기관 직원분들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조금씩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분들께서 우리 사회의 영웅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숨은 영웅들께 아낌없는 감사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역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1, 2년의 기간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며 방역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나 계속하여 모임과 이동이 증가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 감염 확산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긴 연휴 기간도 다가오고 있지만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후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는 방역 모범국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번 위기의 순간을 넘어왔습니다. 과연 코로나19 환자 증가 추세가 언제 잦아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과 선제적인 격리, 코로나19 환자 특성을 고려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입국 절차 신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길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우리가 지금까지 힘을 모아 해온 노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정부와 힘을 합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100일 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와 의미 또 감사의 이야기가 줄을 이뤘네요. 네, 그렇습니다. 1월 20일 날 우리나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2월 중순까지 산발적으로 30명의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 5일 정도 또 환자 발생하지 않아서 이대로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끝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자신감도 생겼었지만 2월 18일 기억하시죠? 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대구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하루에 최고 813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 댁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도 생겼었고 특히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이죠. 또 요양병원 등지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함에 따라 의료 체계가 대구 상황은 당시는 거의 붕괴된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이었죠. 상해적인 대응들이 나왔습니다.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예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지정을 함으로써 경증 환자들을 수용을 하고 또 의료진이 파견이 돼서 많은 또 자원봉사자들도 의료진들이 나와서 거기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또 이 의료 체계를 붕괴를 막으면서 중증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검사 방법도 창의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드라이빙 스루라고 그래서 차량 탑승형, 차량 이동형 검사, 또 공항 등지에서는 도보 이동형 검사라고 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여러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최초의 어떤 검사 방법들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K-방역이라고 해서 보면은 언급이 됐습니다만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과정들 이것들이 또 해외에 수출될 수도 있다면서요? 유럽 각국은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감염이 된 뒤에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겨내겠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 만성병 환자들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광범위한 검사를 일단 시행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여러 바이오 업체와 협력을 해서 보건당국이 이미 이 코로나19가 중국에 생겼을 때 이 검사 진단 시약을 개발을 해서 5개가 이제 긴급 승인을 받아서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000건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이제 25,000건까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요. 또 접촉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 발전된 인터넷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동선을 추적을 하고 공개를 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서 일일이 다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3월 중순 정도에 환자 신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루 1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만큼 많이 안정화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많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요인들도 고려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앞서 얘기가 됐었고요. 무증상 감염 또 지금 이슈는 또 해외 유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해외 유입은 지금 자가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그 접촉자가 생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앞서 뭐 100일째 네. 소외를 얘기를 했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네. 클럽에서 네. 뭐 접촉자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당국도 2차 유행에 대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얼마나 퍼졌는지를 알아야 어느 곳에서 얼마나 퍼졌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장기적으로는 네. 항체 검사 등을 통해서 항체 검사를 보면 뭐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미 감염이 됐었구나라고 네. 하면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또 특별한 계층, 예를 들어서 집단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감염이 됐었구나.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 그렇게 취약한 계층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군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체 검사도 시행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치료제 개발들도 서두르기로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대본 아침에 이제 모두 발언은 이게 김강립 차관이 진행을 했는데 특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역 사각지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이나 싱가포르 예를 들면서 또 특정 종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면 그쪽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특히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병원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네. 접촉할 가능성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선별적으로 모두 다 네.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표본 검사를 시행을 해서 혹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미국 질병통제국 CDC에서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돼서 한 몇 가지 더 추가가 됐네요. 사실 네. 코로나19의 증상은 다양하다고 일단 네. 돼 있죠. 뭐 실상 피로감 또는 설사 등도 네. 코로나19의 증상일 수 있는데 원래는 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에 3가지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를 의심해라 했는데 여기에 오한, 또 이게 몸이 떨리는 거, 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또 미각 또는 후각의 마비 등도 코로나19의 증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2개 이상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 뭐 검사를 의료진의 판단에 하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월까지 잘 지켜보고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에 넘어갈 텐데 이제 개인 방역과 집단 감염 중에서 특히 이 개인 방역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면 좀 집에서 삼세히 지켜보는 것. 이게 좀 생활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회사의 방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파서 사실은 나갔었죠 예전에는. 네. 사실은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건강도 중요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전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이 네. 잡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면 열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조금 전 발표된 국내외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동안 확진자는 14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52명인데요. 이 가운데 80% 넘게 완치되면서 이제 격리 중인 환자는 1,600명대로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 증가한 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지역 발생은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뿐이었고요. 서울, 경기와 대구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모두 12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이렇듯 최근에는 해외 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나라 밖 상황이 악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 집계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확진자 수는 98만 명대까지 늘었고요. 이탈리아도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터키와 러시아, 일본 등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인데 그동안의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00일째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가량은 확산세가 잠잠했었죠. 그런데 2월 18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인데요. 이후 하루 수백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2월 26일 누적 확진자가 1,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사흘 뒤인 29일엔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3월에 들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자 3월 22일부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는데요. 75일째인 4월 3일 확진자 10,000명을 넘은 뒤로는 확산세가 상당히 꺾이면서 이제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는 방심을 틈타 순식간에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죠. 다가오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해외 경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세계 각국의 봉쇄 완화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원유 저장고 부족 우려로 다시 급락했는데요. 경제 재개가 이뤄져도 회복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이에 따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와 텍사스주 등 일부 주들이 부분적 경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에서도 다음 달 15일 이후 지역별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reopen in phases. Phase 1 of reopening will involv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하지만 국제유가는 원유 저장고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5% 가깝게 폭락했고 브렌트유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의 원유 저장고 용량이 3, 4주 안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유 수요가 실종돼 쌓일 것이란 전망은 상당 시간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은 미국 경제가 1940년 이후 가장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실업률도 2분기 14%, 3분기엔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numbers that are as bad as anything that we've ever seen.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경제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 재시동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걸 수 있지만 추락한 소비 심리는 바이러스 공포 완화체계 마련 등 어려운 장벽을 넘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유럽 상황입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지만 곳곳에서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지침과 원칙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그동안의 규제 조치를 푸는 걸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대형 화재가 나 소실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건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한이 많아졌습니다. de refaire les douches, les élargir un petit peu pour être sûr qu'on respecte au moins notre mètre ou notre mètre et demi, que les vestiaires vont être modifiés. 프랑스도 다음 달 11일을 목표로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이나 교실과 등하굣길 거리 유지 지침도 불명확합니다. 상업 활동을 재개해도 지역 간 이동 제한은 유지할 전망이라 봉쇄령 와중에 지방으로 떠난 수도권 거주자 100만 명이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감염 재확산을 우려해 단계적 완화책을 발표한 이탈리아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활동이 재개되지만 음식점은 6월부터 문을 열고 계약도 9월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타지에 사는 가족 친지 방문이 허용된 것 외에 이동 제한도 계속되고 특히 미사 참석 금지를 유지한 것에 가톨릭계의 불만이 큽니다. Se non rispettiamo quindi la distanza, se non rispettiamo le precauzioni, la curva risalirà e potrà andare fuori controllo. 유럽 전체 확진자가 130만 명을 넘어서고 일일 사망자가 여전히 2,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상황. 유럽연합은 유럽 안팎에 내려진 국경 통제 조치를 푸느냐 마느냐를 놓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화상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당장 해제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국내 상황 알아봅니다. 여야가 내일 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각 상임위별로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도에 조지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예결위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12조 2천억 원 규모, 이 가운데 3조 6천억 원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통합당은 이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다음 달 중순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서두르는 상황,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세출 구조 조정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적자 국채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 관련 법안과 산업은행법 등도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시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기간 산업을 튼튼히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법 처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던 것을 오늘 정무위에서부터 다시 처리하기로 한 건데 이미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등의 처리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 등교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3일쯤 등교 시점과 방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순차적 등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전국 99%의 학교가 등교를 위한 방역을 마치고 학생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점심시간을 나누고 식당에선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힐 예정입니다. 급식 중엔 대화도 금지됩니다. 이 초등학교 입구엔 발열 검사용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교실의 책상 간격은 최대한 넓히고 가림막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친구들과 접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전염이나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 두기를 중고등학교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논의를 하고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달 3일쯤 등교 시점과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KBS에 정부의 생활방역체계 전환 발표가 다음 달 3일쯤 예상되는데 여기에 맞춰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7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 11일 이후에나 등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등교 방법은 최소 3가지가 논의 중입니다. 우선 대입 준비가 급한 고3만 먼저 등교하는 방법, 그리고 농촌, 어촌, 산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가 시범 등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일주일 중 사흘은 등교 수업,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한 일주일 간격 정도로 수준을 벌려서 등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먼저 등교해서 등교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 2학년, 1학년 순차적으로 하든지. 교육부는 교내에서 의심 환자나 확진자 등이 나왔을 때 대처할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각 학교에서 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